이번 시간은 스트레스 적응 모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1930년대부터 곤경이나 곤란함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멘탈 헬스, 건강 관련 분야, 특히 정신 건강에서 널리 쓰이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스트레스 현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학자들이 정의하는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죠. 캐넌은 스트레스를 추위, 산소 부족, 저혈당 상태에서 나타나는 항상성의 장애라고 했고, 셀리에는 생체 내에서 비특이적으로 유발되는 모든 변화로 구성된 특정 증후군으로 보았습니다. 밀러는 스트레스를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강력한 자극이라 정의했는데, 이와 같이 초기에는 스트레스를 반응이나 자극으로 보았지만, 라자루스와 폴크만이 스트레스는 인간의 적응과 관련된 광범위한 현상이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많은 변수와 과정이 얽힌 복합체로 정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 모형은 적응 모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적응이라는 개념, 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환경에서 더욱 잘 살아남기 위해서 개체의 전체나 일부가 변형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개체는 적응의 과정을 거치며 내적, 외적 상황에 대처해 나간다고 말할 수 있죠. 슬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 스트레스 원, 스트레서와 적응 반응 간의 관계를 일반 적응 증후군, 즉 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는 헬슨의 적응 수준에 기초한 이론적 틀로부터 인간을 적응 체계로 보는 간호 이론을 개발했죠. 그래서 로이의 적응 이론은 간호학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셀리가 말하는 일반 적응 증후군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고 반응, alarm reaction, 저항 단계, resistance stage, 소진 단계, exhaustion stage.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인체가 스트레스 자극을 인식할 때 바로 생리적 알람이 경고 반응이 나타나지만,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저항 단계가 시작되고, 이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보이는 대처 전략, 코핑 전략은 적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계는 만성 스트레스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고, 피로, 체중 증가, 식욕 증가,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 면역 기능의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나면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소진 단계에 이른다는 거죠. 소진 단계는 이제 번아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피로, 어지럼증, 만성변비나 설사 등 신체 증상도 있지만 수면 장애, 우울, 좌절감 등의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자해 행동, 자살 충동, 대인관계 문제, 집중력 장애, 업무 수행 능력 감소, 물질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이의 적응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내외적 환경이 변화하면 어떤 코핑 메커니즘, 즉 대처 기전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 활동이 적응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스트레스 원이 되는 초점 자극이 개인의 적응 수준보다 넘칠 때 보이는 비효율적인 반응을 이상 행동이라고 했어요. 위와 같이 스트레스 모형과 적응 모형으로 함께 보았을 때 이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반응이고,
또한 스트레스원이 개인의 적응 수준을 넘어설 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치료 과정을 보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유발되었다면 그 증상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스트레스 적응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을 비롯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즉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 대처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코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적, 외적 요구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 자극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은 스트레스 원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문제 중심적인 대처, Problem Focused Coping, 스트레스를 미리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없애는 선제적인 대처, Proactive Coping, 정서적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서 중심적인 대처, Emotion Focused Coping 등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을 적응적 대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완법이나 명상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 예술 치료 등 치료적 기법, 개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나 자원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인간과 환경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으로 볼 때 자극의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나 인지적 평가, 대처 행동의 선택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대상자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스트레스원을 검토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의 주체가 모두 대상자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는 대상자가 내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트레스 원이나 반응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지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지지 치료 모형입니다. 서포티브 테라피 모델은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고, 다른 모델과 달리 어느 지배적인 개념이나 이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 분석 이론을 이용하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환자의 주관적 고통이나 부적응적 대응 자원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힘, 대처 기술, 대처 자원 사용 능력을 강화하고, 환자가 특정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 상태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독립적인 기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동 문제는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의 결과로 보고 현재의 부적응적 대처 반응에 중점을 두며, 이상 행동은 신경증적, 경계선, 정신증적으로 기술합니다. 지지 치료자는 이드, 자아, 초자아의 개념을 믿고 적응적 기능에서 심리적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다른 모형에 비해서 비교적 행동 지향적이고 현재의 생물, 정신, 사회적 대처 반응과
대응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지지 치료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가족과 사회적 지지 체계가 관여하도록 하며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환자의 무의식적 측면을 탐색하지 않고 현실 검증과 자긍심을 증진시키고 적응적 대처 반응을 강화하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안심, 설득, 암시, 환기, 지지, 환경 변화 등이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는 빨리 도움을 찾고 미래 위기를 피하도록 돕고 불안이 심할 때는 투약을 할 수도 있죠. 환자와 치료자의 역할을 보면 지지 치료에서는 치료자는 환자가 사회적 기능과 대처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지시적 역할을 합니다. 치료자의 중요한 자질로는 환자와 진실한 치료적 동맹 맺기, 공감, 관심 표현, 비판단적 수용 등을 들 수가 있고, 반면에 환자는 생활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치료자의 지지적 역할을 수용하며 치료 과정에 동참해야 합니다.